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몽세 정상회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제2 외국어를 독일어를 하지 않고 불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실상 그러니까 독일어를 한마디도 못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독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음악, 문학 이런 세계 최고 수준의 이런 예술가들로부터 그다음에 철학, 과학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이제 물질 문명의 기본 기술, 응용 기술이 다 독일에서 넘어왔고 특히 지금까지도 특히 독일의 화학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일본과 함께 아주 주요한 특허들을 보유하면서 그 어떤 맥을 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힘이 세져서 정말 말 그대로 전 세계를 상대로 세계 대전까지 이끌었던 그래서 끔찍한 학살 같은 그런 전쟁 범죄 행위도 저질렀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참 대단한 나라였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대한민국한테는 독일도 사람 외에는 크게 우리나라보다는 물론 낫긴 합니다만은 바다가 좁고 해서 어떤 특히 에너지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것을 딛고 이제 강대국으로 올라서는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나라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독일의 문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인데요. 그러니까 독일은 그렇다면 언제라도 왜 항상 못 살았느냐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 제국 시절 이전에야 이러저러한 게르만족의 어떤 상태에서 유지를 했습니다만은 이후에 이제 중세에 들어서는 이제 한자 동맹이라고 해서 이제 그 비교적 물론 이제 비교적 다른 이탈리아나 프랑스보다 더 덜하다는 거죠. 그래서 발티크의 주변에 이제 상인들이 도시 간 상호 이제 교류를 하기 위한 길드 그것을 이제 한자라고 했던 모양입니다. 한자를 이제 형성을 했고 이 당시에 이제 14세기 초가 되면 이제 중세가 이제 어느 정도 성숙이 돼가면서 지금의 벨기에, 네덜란드 이른바 플랑드르 지방에는 이제 영국에서 생산되는 양모를 들여와서 수준 아주 굉장히 질 좋은 모직물을 만들어내는 모직물 공업이 발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그 벨기에, 네덜란드 지역은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직분 활용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이제 성과를 거두었고 이제 이러다 보니 근데 이런데도 여기들 다 이제 그 도시국가로 지금도 이제 벨기에, 네덜란드가 굉장히 지역색이 강한데요. 이제 이런 도시 위주로 형성되다 보니까 이제 강력한 중앙 집권적 권력은 좀 발전이 더뎠고 군사력도 형편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여기에 침을 흘려서 양 강대국이 이제 정말 100여 년 동안 전쟁을 벌인 것이 이제 이른바 영국과 프랑스의 이제 100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 외에 이제 북유럽과 같은 이제 교통의 십자로에서 이제 이런 무역을 독점하면서 많은 이익을 보니까 이제 발트에 이제 연하 있는 도시 국가들이 이제 일종의 이제 무역 관세 동맹을 맺어서 이제 서로 상호간에 이제 무역을 활성화시켜서 많은 부를 이제 일으켰습니다만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1492년 이제 크리스토퍼 콜럼부스가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함에 따라서 전 세계 무역이 이제 유럽 내보다는 이제 식민지와의 이제 대규모 금, 은의 이런 광물과 이제 원자재들 특히 이제 후추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중개 무역을 통해서 도입을 했었는데 이제 포르투갈이나 이제 스페인 그다음에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이 직접 인도를 포함한 이제 동아시아 지역에 가서 직접 이제 그 후추나 이런 그 사치품들을 유럽으로 직수입하거나 아니면 아예 거기에 이제 농장 같은 걸 만들어서 직접 생산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굳어지면서 이제 이런 한자 동맹이 이제 쇠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계속 이제 정치적으로 분열되고 균열된 내부 시장으로 정치적으로 균열되어 있다 보니까 통일된 시장을 형성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경제가 침체되는 상황들이 계속 되었던 것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이른바 1618년부터 48년까지 이루어진 30년 전쟁으로 이제 완전히 전 독일이 완전히 전쟁으로 인해서 황폐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합스부르크가의 신성 로마 제국이 이제 유명무실화되고 그 이후 이제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아예 300여 개의 영방 국가 사실상 독립국이라고 할 수 있는 300여 개의 국가로 독일이 완전히 분열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폴레옹 전쟁을 통해서 민족주의에 자각을 하고 이제 프로이센이 힘을 얻어서 확장하게 되고 정치적으로는 통일을 이루고 이제 경제적인 통일도 이제 이루어서 19세기 후반에는 이제 급기야 앞서 이제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학 같은 걸로 이제 국군력을 신장시켜서 이제 영국을 추월하는 이제 강국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독일이 지금도 동일합니다만은 항상 부족한 것이 이제 자원과 시장. 특히 자원 중에는 에너지 자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상품을 판매하는 시장이 또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1870년 이제 독일이 통일된 이후 이제 비스마르크 시절까지는 이제 약 1890년까지는 뭐 비교적 유럽 내의 지위에 안주하면서 해외 식민지 쟁탈전도 하지 않다가 이제 빌헬름 2세가 이제 즉위하고 비스마르크가 실각한 이후 1890년 경 이후에 이제 1914년 1차 대전이 발발할 때까지 이제 유럽 문제에도 적극 개입하고 그다음에 해외 식민지 쟁탈전에도 뛰어들므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영국, 프랑스, 러시아와의 갈등, 미국과의 갈등으로 결국 2차 대전이 터지고 이제 패망하게 됩니다. 그 비슷한 이유로 또 2차 대전까지 이제 벌이게 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독일의 근본적인 결함, 이제 자원, 특히 에너지 자원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자신들이 이제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할 판매처 시장이 이제 부족하다라는 점이 이제 독일이 항상 크게 두 개의 약점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2차 대전에서도 정말 완전히 속절없이 정말 완전히 폐허가 되는 엄청난 피해를 입어서 패전에 물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냉전이 이제 그 냉전 구조가 이제 다 나오면서 이제 특히 서독 지역은 미국의 이제 마셜 플랜으로 대표되는 지원으로 이제 오늘날 이제 다시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는데요. 전쟁으로 인해서 크게 정말 패망한 독일은 근데 역설적으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독일의 근본적인 결합, 이제 자원, 특히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것, 그다음에 상품 판매 시장이 부족한 것, 이 두 가지가 항상 이제 독일의 어떤 통일 이후에 독일을 괴롭혔던 것인데 이것이 이제 한꺼번에 해결됩니다. 미국으로 이제 미국이 승전한 후에 패권을 잡은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식민지에서 독립을 했습니다. 제국주의 시스템이 사실상 완전히 붕괴된 것이죠. 그러면 또 하나 이제 자유무역을 이제 기치를 내세우면서 관세 없는 자유무역을 주창을 합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이 두 가지 자원과 시장 확보 의학에서 정말 전범국이라는 오명까지 있으면 전쟁을 두 번이나 펼쳤는데 그것이 한꺼번에 미국에 의해서 미국의 패전에서도 불구하고 승전국 미국에 의해서 이제 독일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그 두 가지 장벽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이죠. 이러면서 다시 이제 제조업 강국으로 재도약을 해서 세계 3위의 국가로 이제 올라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에 자연스럽게 다시 이제 통일을 이루게 되었고 통일은 냉전 체제의 붕괴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맹주가 사라진 동유럽까지 이제 힘을 펼쳤고 그런 가운데에 유럽 연합이 출범하면서 사실상 독일이 정말 두 번의 세계 대전을 일으키면서 이루려 했던 그 유럽의 패권을 독일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그러니까 이른바 제4제국이 사실상 유럽 연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서 다시 이제 비롯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의 근본적인 이제 문제가 자원, 에너지 자원의 부족인 건데 이것이 이제 에너지의 지속적인 이제 위기를 인해서 이제 뭐 나토의 일원으로서 미국과 연대를 하면 때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폐허가 된 또 소련을 복구하겠다는 이제 푸틴이 들어오면서 이제 2000년대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푸틴은 이제 독일 특히 슈에더 총리를 비롯한 당시에 이제 독일 이제 어떤 엘리트들을 이제 꼬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천연가스는 값싼 에너지로 독일의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 이제 우리가 뭐 더 이상 뭐 유럽의 패권을 노리게 하겠냐? 우리도 원하는 것이 평화다. 이런 것들로 이제 결과적으로 여기에 넘어간 이제 그 독일이 이제 원전까지 없애버리고 석유와 천연가스를 러시아에 완전히 의존하는 그러면서 독일만 재미를 볼 수 있느냐. 그래서 뭐 프랑스를 비롯한 다른 유럽 국가들도 이제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의 의존도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이런 에너지 수급의 위기가 오면서 현재 지금 경제 위기가 오고 있고 특히 이제 독일이 자랑하는 제조업에 타격이 온 것이죠. 또 하나 뭐 독일 하면 자동차 그 자동차는 벤츠와 BMW로 대표되는 내연기관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뭐 포르쉐 같은 뭐 이런 정말 스포츠카를 포함해서 정말 엔진 소리만 들어도 특히 뭐 아저씨들
저 같은 아저씨들과 이제 뭐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력을 느끼지 않는 참 그런 나라인 것인데, 이 내연기관으로 모든 걸 이룬 독일이 이 자신을 강대국으로 만들어준 내연기관을 버리고 전기에너지 친환경으로 가겠다. 그래서 전기차에 전기차로 다 대부분 다 전환하겠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아시는 것처럼 세계에 정말 유례하고 유례 없는 정말 명성을 쌓아온 독일 자동차 메이커들의 이제 몰락인 것이죠. 더군다나 이게 자체적으로 석유나 가스가 안 나오는, 생산도 안 되는 나라에서 화석 연료 사용을 이제 철폐한다면서 이제 난방도 석유나 가스 같은 화석 연료가 아니라 전기 히트 펌프로 해야 된다고 해서 또 완전 나라를 뒤집어 놨습니다. 그러면서 또 물론 여러 가지 뭐 경제 대공황이나 이런 당시에 워낙 뭐 끔찍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재정 적자 규모를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현재 독일의 이제 발목을 잡고 있어서 재정 정책을 사용할 수도 없는, 현재 불황을 타개한 재정 정책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거대 노조, 거대 기업 등의 이제 노후화된, 관료화된 그런 모습들도 지금 독일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메르켈 시절에는 징병제도 폐지해서 정말 독일의 국방력, 한때 제1차,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며 정말 뭐 세계적인 규모와 세계적인 어떤 그 수준의 군대를 유지했던 독일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빈약하고 정말 수준 떨어지는 군대만을 현재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러 전쟁까지 벌어져서 정말 유럽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독일의 입장에서는 이제 코앞에 이제 문제가 터졌는데, 지난 3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독일이 뚜렷이 해결하는 못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많은 이제 뭐 실망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고, 저희야 뭐 대한민국에 있는 사는 저야 뭐 실망만 하고 뭐 끝나는 것이지만, 독일 내부의 불만도 지금 들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최소한, 그러니까 독일이 러시아와의 또 뭐 여러 가지 관계를 고려해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도입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최소한 이제 우크라이나를 우회해서 직접 러시아와 독일을 연결하는 노드 스트림 2만 아니었더라도 러시아에서 과연 이렇게 쉽게 우크라이나를 전쟁터로 만들었겠느냐. 이게 뭐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석유 천연가스관이 마치 뭐 우크라이나에서 중간에 뭐 삥땅도 많이 치고 쏘긴다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사실인가? 러시아와 푸틴의 공작이 아니었던가? 이런 것들로 독일이나 서유럽을 속이고, 여기에 알았는지 몰랐는지 어쨌든 러시아의 공작에 당한 유럽이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석유와 천연가스에 의존하다가 오늘날 이 꼴을 당한 것이 아닌가. 결과적으로 현재 지금 독일은 에너지 위기만으로도 허덕허덕되고 있습니다. 유럽을 이끌어나온 지도국의 지위는 언강생심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방위력도 너무 미약하다 보니까 안보에 있어서는 프랑스에도 밀린 현재 지금 상황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뭐 독일 뭐 안 됐다, 뭐 어떻게 멍청한 짓을 했냐라고 뭐 비웃고 말면 좋겠습니다만은, 지금 쭉 이제 독일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들으면 어느 나라 생각나지 않습니까? 독일은 그래도 예나 지금이나 개발하면 쓸 수 있는 뭐 석탄 같은 그런 에너지 정도는 원래 있었던 나라이고, 이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화학공업을 일으켰는데요. 뭐 한반도, 특히 뭐 남한을 보면은 정말 쥐뿔이라는 석탄 외에는 에너지 자원이라고는 사실상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주제도 모르고 태양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간, 바람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제한적인 이 나라에서 친환경 에너지, 뭐 화석연료를 안 쓰고, 지금 이런 일들을 이제 지난 몇 년간 벌여왔고, 지금도 이런 입장을 고치지 않고 있는 이제 멍청한 좌파들이 있습니다. 거기다 그들은 또 대부분 다 친중이고 친러입니다. 과연 냉전 시절 이후에 통일을 이루고 스스로 자멸로 들어간 독일의 모습이 과연 대한민국과 얼마나 달라지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참 뭐 어마어마한 문명과 그 다음에 지적인 재산을 쌓은 독일도 이렇게 한번 길을 잘못 들고 또 엘리트들이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이익 욕심에 이렇게 나라를 송두리째 넘길 수도 있구나. 과연 대한민국은 이게 얼마나 앞으로 달라질 수 있을까? 참 걱정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